바둑왕전 패자 2회전입니다. 조한승 구단 대 최철한 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대단한 기사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패자조에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결은 두 명의 정상급 기사 간의 대결인데요. 유연함과 강렬함의 극과 극의 기풍이니만큼 더욱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기사의 대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철한 구단은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인데요. 조한승 구단은 방패이긴 한데 가끔 창을 내미는 방패거든요. 오늘 중반 전투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정상급 기사들의 대결인 만큼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한승 구단 대 최철한 구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패자 2회전. 조한승 구단 2014년 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삼성화재배 16강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최철한 구단 2014년 GS칼텍스배 준우승, LG배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과 최철한 구단 참 여러 번 만났었죠. 중요한 길목에서도 많이 만났고요. 네, 그러니만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기사 간의 대결이고, 조한승 구단은 올 초에 이세돌 구단을 꺾고 국수전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사실 그 이후 타 기전에서의 성적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네. 랭킹도 약간 떨어졌고요. 랭킹이 떨어진 것은 최철한 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최근에 랭킹이 두 계단 하락하면서 현재 한국 랭킹 6위입니다. 두 기사 모두 올해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최근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번 KBS 바둑왕전을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는 두 기사 간의 만남입니다. 최철한 구단도 그렇고 조한승 구단도 예전에 비해서는 기풍이 조금씩 변했죠. 최철한 구단은 예전에는 강수 일변도였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절제를 하는 바둑을 두고 있고요. 네. 조한승 구단은 예전에는 그저 유연하기만 했는데 그 유연함 속에 강공을 감추고 있습니다. 서로의 특징을 조금씩 닮아가는데요. 대부분의 초일류 기사들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기풍이다가 성장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두 기사도 그런 성장 배경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최철한 구단이 흑번이기 때문에 뭔가 치열하게 이끌고 가고 조한승 구단은 좀 유연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바둑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6번째 수로 백이 협공한 걸로 봐서 오늘은 조한승 구단도 그저 받아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저 협공수로 그냥 평범하게 날일자로 받아주었다면 최철한 구단은 우변에 중국식 포석을 두는 것이 특유의 최철한 구단만의 포석이거든요. 미리 걸쳐서 교환을 해둔 게 득이라는 뜻일까요?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죠. 전투를 유도하는 수법인데 네. 조한승 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도 그냥 받아주진 않았고요. 또 그만큼 최철한 구단이 최근 흑번일 때 하나 걸쳐두고 중국식 포석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에게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반발을 했고요. 협공을 당한 이상은 계속 좌하 손을 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우하기에 굳힐 수도 있고 좌하기 3-3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한 칸 띄어서 씌워도 되고 지금 어떻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이죠.
가장 평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네. 3가지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굳히는 진행도 본 것 같고요. 하변을 2칸 벌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한 점에 바로 4선으로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붙여서 끼우는 진행 접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좌하 형태 보겠습니다. 네. 원래 최철한 구단의 의도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이죠. 받아주면 그때 네. 이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와서요. 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이렇게 둔다든지 좀 더 유연하게 포석을 짤 수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하변을 백이 먼저 둔다면 보통 붙이고 네. 늘 때 이쪽을 가서 급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최철한 구단의 기풍이죠.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조한승 구단도 네.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는 흑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네. 실전처럼 두거나 또는 3-3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굳혀두었고 네. 여기서 이 붙인 수도 사실은 강공입니다. 3가지 수, 이렇게 2칸을 벌리는 수, 그리고 굳히는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 붙인 수가 가장 강렬한 선택인데요. 네. 붙였을 때 흑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한 점을 제압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백은 이렇게 제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흑이 바로 손을 대야겠군요.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라치고 네. 백이 제압을 할 때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바둑을 많이 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한 판이지만 네. 최철한 구단의 기풍에는 역시 당장 한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움직인다면 이 한 수인가요? 움직인다면 끼우는 수와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끼우는 것이 맞고요. 네. 주변에 백돌이 두터울 때는 빠른 안정을 위해서 3-3을 들어가죠. 실전에 끼었을 때 네.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반발이 있어서 흑은 이 수를 둘 때는 축도 잘 봐야 합니다. 이제 축이라면 아래쪽을 단수 치고 네. 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이어서 네. 몰아가는 이 축입니다. 지금은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은 백이 불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끊을 수 없겠네요. 축이 불리해도 일단 끊는 것이 있습니다. 네. 끊고 나서 이제 이쪽을 밀어가면 한때 유행했던 정석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백은 이곳에 돌이 있다면 위로 단수 치는 수가 일반적이지만 네, 이렇게 느는 수가 네, 이렇게 두어서 네. 젖혀 있고 흑은 실리를 얻고 백은 세력을 얻는 이 작전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이 돌이 없거든요. 지금은 돌이 없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쪽을 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백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자, 축은 안 좋지만 조한승 구단 끊는 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위에서 단수를 치면 백은 세력을 얻게 되는데요. 아, 역시 아래쪽으로 끊는군요. 네. 좌변의 백의 모양이 좋다면 그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위쪽에서 단수를 치지만 아무것도 돌이 없을 때에는 이런 바둑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석 진행입니다. 이 형태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이렇게 나 있는 건가요? 결론은 다 나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포석이고요. 이 정석 진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이 정석은 옛날 바둑 같은데요. 네. 굉장히 복잡한 형태네요. 한 수 한 수가 물론 다 의미가 있겠죠. 세계 대회에서 역대급 역전승으로 평가받는 조은현 구단이 중국의 러시아 구단을 상대로 한 그 삼성화재배 8강에서 대역전극도 포석이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영훈 구단이 신예기사 시절에 한중천원전 타이틀 우승을 차지할 때에도 이런 포석으로 네. 이긴 적이 있고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형태라면 뭐 거의 정석 형태라고 봐야겠군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좌변을 흙이 걸쳐서 모양을 넓히는 바둑이 대세였는데요. 최철원 구단이 지금 한 번 더 밀어갈지 네. 그런 것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언뜻 봐서는 베개 형태도 꽤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좌변으로 흙이 모양을 넓혔을 때 그때 네. 흙의 모양이 좋고요. 베개 형태에는 당장은 좋지만 하변을 흙이 먼저 다가선다면 약간 뒷맛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좌변을 전개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걸쳐가겠죠. 지금은 어중간하게 벌려서는 네. 흙의 세력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인데요. 백은 그냥 받아주던지 아니면 흙의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공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공을 간다면 두 칸 높은 협공이고요. 네. 지금 백이 받는 수에 따라서 이 바둑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냥 날일자로 받아준다면 초반은 서로 모양을 지키는 평범한 흐름이 되지만 협공을 한다면 급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하 형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형태인데요. 최근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한 수 한 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으면 축이 불리하고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이 또 끊기죠? 반대쪽에 한 점이 네. 제압을 당합니다. 그 그래서 양쪽을 해결하는 수가 바로 이 수죠. 네. 흙이 하나 끊어두는 것은 악수는 아니고요. 네. 이 상황에서 흙이 한번 바로 이 한 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게 되는데요. 백이 두 점이 잡히니까 이곳을 받는다면 흙도 한 점을 잡아서 네. 흙은 만족입니다. 그런데 백은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막아요. 당장 축이죠. 네. 늘면 젖혀서 이건 오히려 흙이 건드려서 손해봤습니다. 이쪽을 받을 필요가 없군요. 흙도 최대한 강하게 간다면 이런 수가 있는데 네. 이 수도 잘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백이 계속 단수를 쳐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리고 이쪽을 끊더라도 돌리는 순간 막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탈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또 흙이 양쪽을 해결하는 수가 젖히는 수고요. 이 수는 네. 그냥 느는 것과 비교를 해보죠. 실전은 젖혔기 때문에 젖히고 흙이 있고 네. 지금의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흙이 그냥 늘었다면 백이 잡고 흙이 밀 때 네. 그때 백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 칸을 띱니다. 아, 이 형태는 똑같지만 베개 모양이 다르군요. 그럼 반대로 백이 여기서 젖힐 때 한 칸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여기를 늘어요. 아까처럼 막죠? 그런데 지금 흙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빼도 축이 아닙니다. 네. 백은 네. 아,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젖힐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젖히고 네. 여기서 흙이 이었고요. 네. 뭐 흙이 지금 늘어도 막으면 이쪽을 둬서 축이 아닌데 왜 안 늘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젖힌수가 워낙 대약수라서 네. 이번에는 또 백이 여기를 끊고 빵 따냄을 합니다. 2점은 잡히더라도 네. 한 칸을 씌어서 버리면 이곳의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흙이 불만입니다. 안쪽의 실리도 괜찮아 보이는데 세력이 훨씬 더 좋군요. 이건 흙이 망한 결과죠. 네. 그래서 젖히고 이었고요. 네. 이쪽을 잡으니까 뒤로 젖혔습니다. 번뜩 보면 보통 4선으로 집을 내도 좋다는 건데 지금은 6선이니까 백이 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백의 형태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흙이 이 정도 한번 벌려보면요. 네. 다음에 여기를 벌리는 수가 거의 선수성입니다. 받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이제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붙여서 이 전체 백돌이 곤란해집니다. 여기를 젖혀서 차단을 한다면 흙이 뭐 이렇게 치받기만 해도 네. 끊는 것과 맞보기고 좀 더 좋은 수를 찾는다면 이렇게 붙이면 여기를 끊는 것과 여기를 끊는 것이 맞보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백의 형태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네, 없겠네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흙이 네. 한 번 두면 다음에 여기를 둘 때 백이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왔을 때 받는 것도 좀 좁은 느낌이고요. 이건 너무 좁고요. 네. 물론 백이 먼저 가면 좋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백도 약간의 이 약점은 가지고 있는 형태죠. 네. 그리고 흙이 걸치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냥 받을 수도 있겠죠? 그냥 받는다면 평범합니다. 네. 받으면 이쪽을 두어서 여기서 백이 뭐 여기를 꼬부리는 바둑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이쪽을 벌리는 바둑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날일자를 가서 서로 겁나는 포석 진행이 됩니다. 흙의 모양이 점점 넓어지는 바둑이죠. 역시 이런 큰 모양을 주기 싫다면 들어가야 될 텐데요. 백은 지금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 이수나 이수 두 가지 모두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하나 들여다보는 응수타진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다는 건 협공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보통은 이제 협공을 하기 위해서 네. 하나 교환을 해두는 거고요. 이 교환을 통해서 다음에 이 자세가 백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협공을 한다면 흙이 한 칸을 띄고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협공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바로 급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간명하게 가느냐 복잡하게 가느냐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받아주는 수와 들어가는 수, 조한승 구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한승 구단 다운 수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 조한승 구단은 네. 그렇게 수비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수가 의외입니다. 흙이 한 번을 지킨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모양이 되진 않는다 이런 뜻도 있을까요? 그래도 지키면 모양은 좋죠. 단지 나중에 좌하 쪽으로 약간 흙 진영으로 파고드는 뒷맛은 있습니다. 자, 일단 참아뒀습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받는 수와 들어가는 수 모두 둘 수 있는 수이지만 그래도 협공을 선택하는 기사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협공을 한다면 백이 날일자로 간 자리를 흙이 오히려 양걸침을 해서 네.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성향의 기사들은 그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 포석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렇게 20초. 받아주는 경우가 더 하나. 많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수는 예정된 자리였고요. 뭐 여기까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 조한승 구단이 네. 하변을 최대한 벌릴지 아니면 중앙을 꼬부려 갈지 그런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변은 확실히 집으로 좋아 보이고요. 꼬부리는 수는 또 대세점 같은 수인데요. 네. 그래도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역시 하변에 가고 싶네요. 네. 저라면 하변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에 꼬부리는 수가 절대시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초읽기를 아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유가 좌측의 흑돌이 백이 꼬부린다고 해도 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꼬부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침입을 해도 그렇게 강렬하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꼬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하변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20초. 하나, 둘, 아, 그래도 꼬부리나요? 확실한 집 모양보다는 대세점을 택했는데요. 일단 흙이 두 칸 벌리는 수가 너무 눈에 네. 들어오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가 당연해졌죠. 그리고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두 칸을 벌리면 네. 하변에 뒷맛이 있습니다. 지금 백이 중앙을 둔 수로 20초. 하변을 하나, 왔다면 둘, 흙은 어디로 셋. 갔을까요? 흙은 네. 중앙 나릴자를 갑니다. 네. 이 수는 조한승 구단이 연구가 된 수일까요? 정말 과감한 선택인데요. 좌상에서는 그냥 받아줬지만 이렇게 꼬부려둔 후에 또 들어가는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수가 삭감과 동시에 네. 흙 모양을 끊어가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충머리예요. 20초. 하나, 둘, 그럼 이제 뭐 들여다보는 교환 넷, 정도가 아니라 다섯, 그냥 끊겠다는 여섯, 뜻이군요. 일곱, 그런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일단 반대쪽으로 밀었다면 당장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네. 끊으면 축이죠. 재미있는 진행입니다. 예전에 20초. 하나, 제 기억으로는 둘, 13년 셋, 전쯤에 넷, 조한승 구단과 다섯, 제가 함께 여섯, 이 한중 일곱, 신예 대항전에 여덟,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조한승 구단이 주장으로 중국의 콩지혜 구단과 대국을 펼쳤고 그때 당시에 2포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후에 조한승 구단이 한동안 2포석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뭔가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초. 하나, 흙은 끊기는 셋, 자리가 있는데 다섯, 백이 여섯, 바로 끊을 수 일곱, 있나요? 여덟, 끊을 수는 있죠. 아홉, 끊을 수는 있지만 열, 최철환 백, 구단은 네 번 남았습니다. 중앙의 흙 3점은 네.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막상 최철환 구단이 네. 같이 싸워주질 않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니까 조한승 구단이 응수를 못하고 있어요. 뭐 끊을 테면 끊어보란 얘기인데요. 끊으면 상대에게 3점은 내주지만 네. 확실한 실리로 돌아서겠다는 뜻을 최철환 구단이 내비치고 20초. 있습니다. 하나, 둘, 지금은 석점이 그렇게 요석이 아닌 건가요? 이미 백이 두텁다고 보는 거죠. 네. 이 20초. 하나, 둘, 셋, 또 막상 네. 대국자의 다섯, 심리상 여섯, 저렇게 상대가 일곱, 돌을 버리면 여덟, 아홉, 잡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흙의 중앙을 지켰고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2번 남았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이 장면에서 시간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백의 행마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애초에 조한승 구단이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했고 지금 그 새로운 시도가 성공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한 판의 바둑이긴 합니다만 20초. 하나, 애초에 둘, 이런 진행을 원해서 넷, 조한승 구단이 어깨를 다섯, 짚은 것은 아닐 여섯, 겁니다. 7, 8, 9, 10. 또 쓰나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초읽기까지 갔습니다. 자, 다음 행마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좌변 형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백은 고민이 되는 자리였는데 중앙을 택했고요. 네. 그래도 저라면 여기를 두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기풍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한 번 더 이쪽을 어깨를 짚고요. 흑도 받아주기보다는 이번엔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진행이 거의 필연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또 백은 두고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 이런 진행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조한승 구단은 당장의 실리보다는 대세점을 선택을 했고요.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긴 한데요. 정말 빛나는 자리입니다. 네. 대신에 조한승 구단이 이곳을 둘 때 이미 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는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또는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렇게 침입을 해도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모양, 또 이쪽에 두 칸 벌리는 수, 아래쪽을 파고드는 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요. 네. 조한승 구단이 좀 더 강한 선택을 했죠. 이쪽을 밀면 당장 끊어서 이거는 흑도 쉽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날일자를 네. 가니까 지금은 끊을 수는 있어요. 끊을 수는 있는데 백돌이 원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네. 이런 형태는 약간 느슨하거든요. 흑이 여기를 살리고 네. 백이 젖힌다면 이 세 점은 그냥 쉽게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바둑이 됩니다. 그래도 이 석점을 잡아두면 중앙 쪽으로 두터운 것 아닌가요? 이 두 텀을 지금 사용할 데가 없죠. 여기도 다 강하고요. 네. 흑돌이 있고 여기도 탄탄하고요. 네. 물론 이렇게 두는 선택도 한 판의 바둑인데 조한승 구단은 최철환 구단이 아낌없이 세 점을 버리니까 네. 이 대국자의 심리상 또 상대가 버리는 돌은 잡고 싶지 않아요. 막상 가져가라 하니까 끊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수가 감명했는데 네. 조한승 구단이 일단 여기를 밀고 상대가 호구를 치니까 네. 깊은 장고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또 최철환 구단이 마음이 바뀌었네요. 다시 살렸어요. 지금은 이곳을 두지 않는 순간 흑이 늘어주는 것은 이 자체로 당했고요. 네. 안 바뀌는 이쪽이 얇아졌고 뭔가 두긴 둬야죠. 네. 지금 이 호구는 그래서 당연한 선택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백이 별다른 수는 없거든요. 이 장면에서 초읽기 연이어서 썼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어서 네.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약간 무겁지 않을까요? 지금은 여기를 끼움 당하면 네. 백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살릴 때는 이수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수는 일단 최악이고요. 가장 도선 안 되는 속수이고 이쪽 호구는 하나 여기를 당하게 되면 네. 백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흑은 이 건너붙이는 수를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있고 이제 흑이 한 칸 뛰는 이런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때 건너붙여서 네. 흑의 약점을 노리고 흑이 뒤로 받는 것이 좀 더 고급 수법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백이 어깨를 짚어서 네. 뭔가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한승 구단 지금 깊은 장고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자, 백의 행마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조한승 구단 어떤 수를 들고 나올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호구를 쳤어요. 오늘은 중앙에 꼬부린 수도 그렇고 네. 호구 친 수도 그렇고 조한승 구단이 좀 의외의 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까지는 백이 좌변 짚어간 수로 뭔가 성공을 거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이 될 확률도 있고요. 백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흙을 끊어서 네. 얇게 만들어야 마지막. 합니다. 같이 하나, 곧마로 있어야겠죠. 셋, 넷, 최차랑 구단은 아예 다섯, 받아주질 않고 여섯, 중앙을 일곱. 젖혀서 더욱 강하게 갑니다. 저수는 역시 최차랑 구단 답네요. 부분적인 간명함과 실리보다는 네. 이 전체적인 두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좌변에서 백이 꽉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구 쳤기 때문에 흙의 약점을 노리는 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호구 친 수는 가만히 꽉 있는 것이 흙을 손 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였을 것 같은데 돌의 능률을 따져볼 때 너무 네. 이 오목을 두는 듯한 20초. 우영이기 때문에 하나, 그래서 조한승 둘, 구단이 피한 것으로 셋, 보이네요. 넷, 다섯, 일단 여섯, 백도 흙을 일곱, 가르는데요. 여덟, 아홉. 네, 형태가 묘합니다. 저곳에서 백이 마지막 양쪽의 흑도를 둘, 양분시킬 수 없다면 네. 그때는 명백한 백의 비세입니다. 그때는 정말 중앙에 떠 있는 백돌이 짐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흑도를 차단을 해야겠고요. 유명한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곶마는 동행하라. 나홀로 쫓기면 그만큼 괴롭죠. 상대의 엷은 돌과 함께 네.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도 흙을 마지막 갈라 놔야 하나.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 흙의 엷음을 차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차단을 한다고 해도 네.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차단하는 마지막. 형태가 아니기 하나, 때문에 둘, 중앙 쪽에 흙이 넷, 꼬부려서 다섯, 여섯. 그쪽을 두는 것도 참 좋아 일곱. 보입니다. 자, 일단 좌변에 틈을 파고드는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은 예정된 수순인데요. 흙이 있고 중앙 쪽으로 백이 있는 것까지 전부 선수입니다. 네. 그 다음이 문제네요. 아, 그쪽을 차단을 합니까? 지금 저수로 인해서 차단은 됐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백이 좋은 자세로 차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 흙이 꼬부려가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차단을 하긴 했지만 흙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을 두기 전에 먼저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중앙 쪽으로 손을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흑은 완벽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요. 조한승 구단이 좌변에 들어간 수단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지켰어요. 네, 좌변의 접전은 명백한 실패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지켜서 그래도 흑에게 받는 것을 강요를 하고 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돼도 백이 들어가서 이득 본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 선택이 실전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 이 호구를 선택을 하자 아무래도 이어져 있는 것보다 네. 백이 이곳에 흑의 단점을 추궁할 때는 못하죠. 이 들여다보는 것이 항상 선수니까요. 네. 실전에 아예 중앙으로 흑이 나왔고 네, 여기서 이쪽을 붙여서 이 수가 그래도 부분적인 맥점이긴 합니다. 네. 백은 항상 여기가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어떻게 차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한번 차단해 볼까요? 네. 이었을 때 당장 흑이 여기를 젖히는 것은 네. 막혀서 단수가 되니까 차단이 잘 안 되고요. 느슨하게 차단하는 것은 이곳에 자세히 보시면 나와 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뭐 네. 어떻게 두어도 선수예요. 이런 식도 안 되는 건가요? 가만히 늘어서 네. 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나와 끊는 것과 네. 백 이쪽 연결이 맛보이죠. 하지만 서철환 구단은 여차하면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네. 실전처럼 여기를 두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젖혔고 네. 이곳을 젖혔고요. 밀고 받아주니까 네 여기를 건너 붙여서 네. 서로 필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차단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조한승 구단이 이곳의 백돌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차단을 해서 오히려 흑을 몰아가곤 있는데 그런데 흑이 자세가 괜찮아요. 지금 네. 백이 둬서 얻은 것이 크게 없습니다. 집으로는 일단 여기 하나 두었다고 해서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네. 얻었다면 이곳의 세력인데 이곳의 세력은 이쪽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상변에 아직 백이 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엄청난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흑의 모양이 곤마라고 보기도 힘들죠. 일단 좌변에서 흑이 집을 다 지켜냈고 네. 지금 여기는 백이 일단 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밀어가면요. 늘고 날짜가고 계속 백이 나와도 흑이 계속 한 칸을 뛴다면 이건 두면서 백은 거의 공배입니다. 네. 이 자리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공배고 흑은 자연스럽게 위쪽의 모양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최철환 구단이 확실히 우세한 흐름입니다. 네. 자, 조한승 구단 좌변 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전 진행 보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역시 중앙 쪽으로의 공격은 거의 없는 장면이고요. 네, 지금은 흑이 곤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렇다고 백에 뚜렷한 두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확실히 흑이 두기 편한 바둑이라고 해야겠네요. 한 번 더 밀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네요. 아래쪽은 어차피 흑이 두 칸을 벌려서 백의 두터움을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중앙 쪽의 흑돌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아무래도 날일자보다는 쭉 미는 것이 훨씬 두터운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여기서는 조한승 구단도 못 참고 반발을 하네요. 네, 하지만 끊는 자세 흑이 괜찮아요.
그리고 저렇게 끊어갔을 때에는 네. 다음에 급소 자리를 가는 것도 기분 좋은 자리고 최소한 아래쪽으로 가만히 늘기만 해도 다음에 끊는 것을 봐서 선수입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흙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한승 구단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네. 자리를 계속 늘어줄 수는 셋, 없었고요. 넷, 어쩔 수 없는 다섯, 반발이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이 급소 자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백이 다섯, 부분적으로 늘어두었다면 좀 더 탄탄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젖혀서 반발을 네. 했으니까 아래쪽에서 백이 안 좋은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고 당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대신 젖혀서 얻은 건 뭐가 있나요? 지금은 중앙 쪽에 두텀이라고 봤던 흑도를 공격할 여지가 생겼어요. 네. 조한승 구단은 최대한 그 부분을 노려서 분위기 20초. 반전을 꾀해야 하나, 하는 형세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신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변에 흙이 두 칸 벌리는 수는 정말 아픈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반선수라고 네. 봐야겠어요. 네. 그 자리 당하면 백이 판 전체를 통틀어서 집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한승 구단이 이 안 좋은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 쪽의 흑도를 네. 괴롭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공격에 모든 걸 넷, 걸어봐야 하는 다섯, 상황인데 여섯, 아직은 일곱, 조금 막막합니다. 여덟, 아홉. 지금도 또 한 번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중앙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중앙 형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참질 않았어요. 여기서 늘면 그때 흙이 날짜를 가서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은 계속 이쪽에 벽이 생겨도 이 흙 한 점으로 인해서 전부 견제가 되고 있고 흙은 점점 모양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반발을 했고 흙이 만약에 젖힌다면 네. 백이 다시 한번 2단 젖혀서 이거는 아까보다는 흙의 모양을 좁히기 때문에 백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흙도 안 참았죠. 네, 흙도 뭐 기세의 네. 반발이고요. 애초에 최철환 구단이 여기를 밀어갔을 때에는 젖히면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넣는 것은 당연한데 네. 여기서 최철환 구단도 조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사실 흙이 이렇게 느는 수가 끊는 것을 봐서 선수입니다. 백이 지켜야 한다면 흙이 먼저 이 부분을 올 수 있는 형태였는데 실전은 이 기분 좋은 자리는 두었지만 네. 어쨌든 후수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최철환 구단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다음에 이 두 칸 벌림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백이 받아야 한다면 나중에 받지 네.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는 네. 여기를 넘어가도 백이 그냥 급소로 지키면 흙이 치받아서 네. 물론 집으로는 흙이 했지만 백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네. 안에서 사는지가 의문이고요. 살기 위해서는 뭐 백이 이런 식으로 괴롭게 둬야 되고 이런 교환을 다 해줘야 되는군요. 그러고도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서 살아야 되니까 네. 이건 백이 괴로운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 두 칸 벌림을 아주 기분 좋게 선수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철환 구단이 이 급소를 한 방 교환을 해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백은 한 칸을 띄면 무난한데 이 자리가 조금 아프죠. 그래서 하나 걸쳐두고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흙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네, 뭐 최철환 구단 반발의 대명사답게 네.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보통은 백도 이쪽을 둬서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부분보다 이 전체 두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는 흙이 손의 정석이지만 최철환 구단이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이건 흐름이 흙이 좋습니다. 주한승 구단도 바로 붙였는데요. 약간 뭔가 급한 느낌도 들어요. 지금은 실리보다 중요한 것이 두터움, 그리고 두터움을 얻고 나서 네. 이 중앙 흙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쉽게 백도 두터움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주한승 구단의 중앙 공격 얼만큼 통할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최철환 구단 끝없는 반발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온순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최철환 구단 하면 역시 공격 일변도의 기사죠. 특히 흙번일 때 그 기풍은 마지막.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하나. 네. 둘, 셋, 뭐 선수들이 넷, 기풍이 바뀌었다고 다섯, 해서 여섯, 기본적인 성향까지 완전히 여덟, 바뀌는 아홉. 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철환 구단도 확실히 흙번일 때는 아직까지 그 네. 공격 본능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교환해두고 양걸침을 한 것은 약간 의외입니다. 20초. 일단 그 전에 붙여두었던 하나, 수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대학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아까처럼 3, 4함을 들어갈 거라면 네. 방금 전에 백이 붙여둔 교환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는데요. 그 한 점의 체면을 살리려면 계속 둬야겠네요. 네, 뭔가를 둬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강하게 둡니다. 분명 일반적인 수법은 아닌데요. 그렇죠. 저렇게 양걸침을 하고 네. 중앙으로 나올 때 붙이는 것은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지금 이렇게 흐름이 안 좋으니까 조한승 구단이 선택하는 수법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백도 일단 마지막. 흐름은 하나, 한 번 더 젖혀서 셋, 네. 강하게 넷, 두는 것이 다섯, 여섯, 감각인데요. 일곱, 여덟. 그렇죠.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뭔가 백이 무리스러운 작전이긴 한데 흙도 쉽게 생각하고 대처했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백도 약간의 리듬은 나오고 있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조한승 다섯. 구단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변 쪽 복잡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의 흔들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만 네. 지금 흙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수를 치더라도 네. 이 수가 워낙 악수입니다. 이거는 역시 흙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붙여서 반발을 했습니다. 젖혔고요. 네. 여기서 늘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실전처럼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젖혀갔고, 여기서 백이 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이곳을 단수를 쳐달라는 겁니다. 네. 단수를 치면 백은 이쪽을 둬서 네. 단수를 치고요. 흙이 뭐 팩감이 글쎄요, 지금은 유리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모험을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잇는다고 보면 그때 뭐 이쪽을 잇는다든지 해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중앙에 좋은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백도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어울렸는데요. 네, 글쎄요. 물론 이렇게 따내고 나서 최철환 네. 구단이 여기를 다시 한번 패를 들어간다면 네. 그때는 정말 과감한 선택이고 이건 승부가 되는데 끊고요.
이쪽을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받으면 네. 흑감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해소를 해야 되나요? 해소하고 이제 여기가 잡히느냐 사느냐 승부가 되는 거죠. 엄청난 바꿔치기인데요. 이거는 그런데 서로 모험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백이 받아주는 것은 다음 팩감이 없어서 받을 끝이 나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는 그래도 흑도 겁이 나네요. 네. 일단 넘어갔을 때 형세 판단 아니면 늘고 두 칸 벌렸을 때 잡을 수 있는지 여부. 초읽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죠. 좋은 이름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조한승 구단이 원하는 흐름이었다면 네. 최철환 구단이 비껴서 받았습니다. 아예 이쪽에 손을 대질 않았어요. 이제는 단수가 통렬하고요. 네. 백이 뒤로 받자니 뭔가 한 것이 없고 일단 이 수가 부분적인 최선이네요. 지금은 네. 조한승 구단의 도발을 최철환 구단이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조한승 구단이 원래 이쪽을 공격해야 되는 작전이었는데 두 점이 잡혀버리면 어디서 만회를 하죠? 뭔가 여기서 강수가 나올지 한번 봐야겠어요. 네. 자, 우상으로 다시 타겟이 옮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한승 구단의 작점들이 뭔가 최철환 구단을 계속 유혹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일단 끊고 싶게 만들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는 끊는군요. 일단 베개 모양을 우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이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그쪽으로 이은 것은 네. 최철환 구단 강수입니다. 최철환 구단이 흐름이 좋은데도 끝까지 버티네요. 네, 과연 여기서 3-3으로 다시 한번 젖혀서 계속 버텨갈 수 있을지. 그것이 안 된다면 반대쪽을 돌파해서 나와야 되고요. 강하게 둡니다. 흑과 백이 같이 엉켜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패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패로 버틴다면 네. 흑도 귀에서 그냥 사는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백이 뭔가 만들어낸 건가요? 국면을 복잡하게 마지막.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의 이 형태가 넷, 다섯, 백이 여섯. 역전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흑도 충분히 싸울 만한 형태입니다. 조한승 구단도 정말 강하게 두네요. 지금은 오히려 흐름이 좋은 흑이 네. 강수로 나오니까 백도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죠.
서로 맞받아치고 20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네, 흑이 3점을 넣을 다섯,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섯, 우변에 한 점을 살리면 여덟, 그때는 수상전이에요. 아홉. 일단은 최철환 구단이 그 모험은 피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전은 조한승 구단이 약간 무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요. 지금 조한승 구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초. 하나, 우변에 둘, 백돌이 전부 갖춰지더라도 네. 패로 다섯, 버티는 뒷맛이 있고 여섯, 일곱, 그 패를 여덟, 통해서 뭔가 아홉.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안쪽에 있는 백돌은 수상전은 불가능합니다. 네. 바깥쪽 흑 4점이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가둬둔다고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백이 마지막. 우변 쪽에 있는 하나, 5점을 둘, 살리기 위해선 셋, 패로 버티는 넷,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일단 넉점머리를 두드렸는데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상패가 승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상 모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됐는데요. 네, 지금은 백도 그냥 느슨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전에서는 여기를 찝어서 강하게 나갔죠. 네. 여기서 흑이 이 꽃을 잇는다면 네. 귀에 실리를 얻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흙이 둘 수 있지 않나요? 흑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돼도 호구 치고 늘고 흑이 이곳을 젖혀서 이제 이쪽을 가는 것과 이곳을 맛보기로 한다면 네. 이것도 흑이 충분해 보이는데 최철환 구단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지 않고 네. 강하게 나갔어요. 여기를 이었죠. 백이 끊으니까 네. 네, 젖혀서 처리가 되었고요. 네. 귀를 막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백의 근거를 빼앗긴 했습니다. 대신에 흑도 이 패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네. 귀의 돌이 위험해집니다. 지금 서로 어려워졌어요. 일단 중앙 쪽을 밀어서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여기는 백이 둬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참았어야 되나요? 일단 실전에서는 네. 여기를 잡고 패로 버티는 것은 그래도 이 패가 중요하긴 한데 더 가치를 키우고 나서 버틴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일종의 승부수죠.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역시 이수가 정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 실전의 결과가 끝이 난 것은 아니고 네. 이 부분에 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형태상은 최철환 구단이 여기를 제압하면서 이건 백이 좀 무리스러운 형태로 보입니다. 실전에 이렇게 두드리고 한 칸을 뛰는 모양이 됐는데 역시 수상전을 하기엔 수가 너무 많겠죠. 지금 수상전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제가 네. 보기에는 늘리면 한 8수 이상은 늘어나요. 그렇군요. 결국 수상전은 잘 안 되는데 네. 백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곳의 패와 혹시 이쪽에 접전이 이어지다가 중앙이 두터워지면 네. 여기 나가는 뒷맛 그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흐름은 흑이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네. 자, 복잡한 형태를 만들긴 했지만 역전은 아직 부족한데요. 조한승 구단이 조금 더 추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나가보는군요. 당장도 됩니까?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체로는 백이 3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중앙 쪽에 약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곳을 이끌고 나와서 네, 흑이 저런 곳을 들 때
일단 꽉 있는 것, 선수를 통해 상변에서 뭔가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조한승 구단의 작전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은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흑이 밀어간다면 104점은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손해를 봤어요. 이제는 정말 조한승 마지막 구단은 올인이네요. 하나. 네. 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중앙에서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접해를 진다면 그때는 큰 차이로 네. 되게 불리한 바둑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이제 다른 변수는 다 없어졌고요. 다섯, 우상패만 여섯, 보면 되는 거죠. 일곱,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우상패는 백이 한 번 더 둔다고 하더라도 네. 완벽하게 흑의 모든 형태를 제압하는 자세는 아니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흑의 팩감이 많습니다. 이건 조한승 구단이 점점 네.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백의 팩감은요? 백의 마지막. 팩감은 하나, 둘, 셋, 상변 쪽에 한 칸 띄어져 있는 이제 그쪽에 흑도를 몰아붙이면서 몇 개 팩감이 나긴 하는데 패를 이겨도 해소가 만만치 않은 형태이고 그리고 하변 쪽에 팩감도 견뎌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백이 견디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 묘하게 두어 가는데요. 좀 버티는 수인가요? 여기서 최차랑 구단이 일선을 단수 치면 그렇게 가네요. 지금 저 수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는 수입니다. 지금은 최철환 구단이 네. 이 패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손놀림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하변 급소자리 붙여가는 팩감을 쓴다면 네. 백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다음 팩감이 잘 보이지 않고 괴롭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가 문제죠. 네. 네, 하변 쪽에 팩감이 한 4개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백이 그 팩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한승 구단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군요. 네, 막판에 승부수이긴 했는데 너무 네. 무리한 싸움이었고요. 역시 조한승 구단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우변 쪽, 좌변 쪽에 그쪽에서 별로 실리적 이익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오늘 바둑은 최철한 구단의 거의 완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철한 구단의 완승이고 네. 조한승 구단이 글쎄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은 허무하게 패하고 네. 말았습니다. 좀 무기력한 바둑이었는데요. 네, 최철한 구단,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패자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최철한 구단은 오늘 초읽기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그만큼 여유 있는 형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네, 조한승 구단은 초반에 잘 풀리지 않으면서 약간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바둑 좀 때이르게 승부가 기울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초반 포석 단계에서부터 조한승 구단이 실패를 했고 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조금 두었는데 최철한 구단의 정확한 응징에 걸려들면서 결국은 패하고 말았네요. 백이 어디서부터 바둑이 좀 꼬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완벽했어요. 그냥 뭐 몇 수 두지 않았으니까요. 네. 평범한 포석인데요. 이제 백이 여기를 벌리고 흑에게 이곳 날일자를 허용하는 좀 더 네. 실리적인 작전과 아니면 실전처럼 이곳을 꼬부리는 두터운 진행이 있었는데 네, 조한승 구단은 두터움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 수가 저의 깊은가는 맞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수를 완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적을 할 만한 수는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자리니까요.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이 백의 실패는 네, 좌변입니다. 지금 어깨를 짚은 수가 새로운 시도이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수가 좋지 않았고요. 역시 그냥 평범하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손을 돌려서 네, 다른 곳을 걸치고 두던가 이런 선택이 실전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쪽 모양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처리를 한다면 이 정도이고요. 네, 백이 강하게 둔다면 여기가 있는데 이 수는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서 주변 배석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네, 단지 이 수가 자체로는 뭐 크게 흑 진영을 깰 수 없다고 해도 여기를 들어가면 다음에 두 칸 벌리는 것은 안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니까 네. 중앙을 나가는 것과 두 칸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자, 조한승 구단이 실전에는 이 준비된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어깨를 짚고 네. 미니까 한 칸을 띄었고요. 이 수가 이곳에 급소 이제 끊는 것과 네, 그리고 흑이 이곳을 지키면 이쪽으로 호구 쳐서 네, 이 백도를 타게 하는 것 맛보기로 봐서 굉장히 통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최철한 구단이 쉽게 이 세 점을 포기를 하니까 네, 여기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끊어도 흑이 4점 쪽을 살리면 네, 잡아도 뭐 다른 곳을 가서 처음에는 조한승 구단이 이렇게 두려고 어깨를 짚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잡았어야 됐을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전에서는 석점도 잡지 못했고 흑이 양쪽을 다 지켰으니까요. 백이 이쪽을 두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집으로 크게 한 것은 없으니까 실전보단 이 진행이 좋아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제가 보기엔 결과적인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이 어깨 짚은 수가 그다지 좋은 수로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흑이 이쪽을 버리려고 했던 선택도 좋았던 거고요. 네, 그 선택이 아주 유연한 발상이었고요. 네, 사실 조한승 구단이 유연함의 대명사인데 이렇게 유연하게 흑이 비껴서 받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네. 조금 이채롭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석점을 살렸는데요. 네, 호구 치고 중앙 쪽으로 나오니까 네, 지금은 실리는 실리대로 흑이 지켜냈고 이쪽 중앙으로 또 머리를 내밀렸고 백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네. 괜히 곰마만 떠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조한승 구단도 어쩔 수 없이 이쪽을 계속 건드려 갔습니다. 차단을 하지 않으면 혼자만 바빠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쪽을 붙이고 네, 젖히니까 이곳을 젖혔고요. 네, 다시 이쪽을 껴붙여서 네, 지금 이 수들은 뭐 크게 악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흑을 차단하는 좋은 수법이었죠. 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법이라도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백이 실리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얻은 것이 없고 흑이 중앙을 꼬부려서 네. 중앙에 대한 발언권도 흑이 훨씬 더 강하고요. 백은 이 장면에서 이쪽에 대한 공격이라도 통하는 상황이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공격이 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네. 백이 계속 늘고 무난하게 진행을 시킨다면 네. 이 백의 세력은 흑이 딱 견제를 하고 있고요. 흑의 세력은 우상기의 화점과 호응을 해서 아주 네. 좋은 형태입니다. 이 진행은 흑의 필승 국면이죠. 그래서 백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젖힌수는 지금의 네. 흐름을 봐서는 당연한 반발인데요. 이때 여기를 끊으니까 네. 늘고 이제 급소를 가서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조한승 구단이 계속 불리함을 의식하고 흔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 붙여두고 네, 이쪽을 둔 것도 흔들어가는 맥락이고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이라면 잘 되지 않는 수이지만 지금은 네, 불리함을 의식하는 강수입니다. 젖혀서 흑이 이쪽 단수 친 것을 유도했는데 네. 단수 치면 뒤로 단수 쳐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껴서 받은 것이 좋았고요. 네. 여기를 찝고 여기서는 그래도 백이 뭔가 만들어내는 듯 싶었거든요. 일단 복잡하게는 이끌어냈습니다. 네. 치고 거의 외길이었을까요? 네, 이 진행은 뭐 최철환 구단이 중간에 타협을 하지 않은 이상 외길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최소한 여기서 조한승 구단이 먼저 패를 거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패를 걸고 패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고 밀어두는 수를 해두니까 조금 달라졌죠? 일단 패감도 없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라도 일단은 한 점을 제압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길게 이끌고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백이 한 점을 잡았다면 어떤 진행이 될까요? 한 점을 잡으면 흑이 일단은 여기를 누르거나 네. 뭐 이쪽을 두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도 아직까지는 상변을 두는 것과 네. 이쪽을 흑이 먼저 두는 것, 뭐 끊어가는 것 이런 것이 맛보기여서 부분적으로는 백이 곤란한데요. 네. 어차피 이 패가 승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끝까지 버텼는데요. 네, 이쪽을 두고 네. 버텼지만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제압을 하니까 네,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우측 백과의 수상전은 힘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이 많이 엷어졌고요. 네. 이제는 이 패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데 네. 지금은 패감이 문제입니다. 네. 실전에서도 일단은 이 패를 노리기는 하겠지만 먼저 여기를 노렸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기를 나갈 때 나가고 백이 따라 나와서 만약에 이곳에 있는 104점을 흑이 잡지 못한다면 네. 그때는 이 전체 흑돌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쉬어가 볼까요? 네. 그때는 백이 이곳을 돌파를 해서 끼워서 끝까지 잡으러 가도 여기를 두고 네. 이을 때 네, 계속 치고 나오면요. 네, 이때 대책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군요. 네, 막아도 끊으면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변화는 역전입니다. 네. 하지만 최철환 구단이 준비하고 있던 수는 이 한 칸이 아니라 바로 이 수였죠. 이 수가 아주 멋있는 맥점이네요. 네. 이쪽을 연결하자니 이번에는 전체를 끊어서 백이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이쪽 약점을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상전도 역시 위쪽 모양엔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뭐 최대한으로 늘어봤자 네. 6수니까요. 이쪽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백도 이곳을 잇고 나서 네. 이제 버티는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제압을 당하니까 일단은 피해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네. 결국 정말 마지막 남은 승부수는 여기밖에 없어졌어요. 이 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패를 하고 젖히고 빈 삼각을 두니까 네. 따내서 이제 이 패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데 흑은 이쪽에 패감이 많거든요. 네. 실전에서도 여기를 쓰고 이쪽을 따냈습니다. 흑은 최소한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백은 패감을 악수를 다 쓰면은 하나, 네. 둘, 셋, 넷 똑같이 네 개는 나와도 문제는 흑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중앙을 써도 되고 여기는 백이 패를 해소한다고 해도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2패를 최철한 구단이 승리하면서 바둑도 동시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최철한 구단이 오늘 유연함의 조한승 구단을 강약 조절로 좀 제압을 한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유연함의 대표주자 조한승 구단이 좌변에서 유연한 발상을 보지 못했고요. 네. 최철한 구단의 강약 조절이 완벽했던 한 판입니다. 물론 패자조로 밀려나면서 좀 돌아가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철한 구단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최근에 조금 부진하다고 해도 최철한 구단은 한국 랭킹 6위의 강자입니다. 네. 자, 최철한 구단이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패자 3회전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